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제명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복귀한 뒤 열린 첫 최고위에서 빠르게 결론을 지었는데요. 한 전 대표는 오늘 국회를 찾아서 작심한 듯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기자들의 추가 질문도 밟지 않고 떠났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예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송강호 씨가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아들 보고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부터 나는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거듭했지 않습니까? 예. 알고 보니까 그 계획이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계획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 제명이라는 게 제가 오랫동안 정치권을 봐왔지만 선거를 4개월 앞두고 뭐 다른 이런 어떤 시비를 떠나서 이렇게 뺄셈의 정치를 하는 정당은 저는 거의 보지는 못했어요. 민주당은 덧셈의 정치를 하고 그럼요. 있다는데. 왜냐하면 예. 선거라는 거는 결국 정당이 왜 있습니까? 선거를 이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선거를 치면 정당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선거 때만 되면 그동안 논란을 벌이고 여러 가지 갈등을 벌이던 정당들도 힘을 합치고 그다음에 또 이 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뭐 쇼 같은 것도 하잖아요. 네. 뭐 일단 이 연대도 하고 후보 영입도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지금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동훈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사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 세력들 이런 유권자들을 사실상 당에서 내쳐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똘똘 뭉쳐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라는 게 단 한 표가 많으면 이깁니다. 그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는 한 표가 아니라 그냥 뚝 잘라서 버리는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 과정이 결국은 강경 극우 보수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은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보수 정당을 다시금 개혁하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기다려달라. 다시 돌아오겠다. 즉, 이 당을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당에서 강제적으로 제명이 됐지만 네. 그러나 다시 복귀해서 이 정당을 보수의 어떤 정당으로 즉 주류 정당으로서 다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 이걸 강조했다는 설명이셨는데요. 강전혜 대변인께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직 대표 제명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특히 당에 입당한 걸로 치면은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적이 박탈됐잖아요. 이렇게까지 좀 이례적인 결정을 내려야 됐을 배경,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윤리위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당원 게시판 사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친한계로 불리는 인사들이 지도부와 윤리위를 공격했던 것들도 어쨌든 징계 수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꽤 어떤 강한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열흘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저는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당무감사위부터의 조작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이미 고소를 해놓은 상황이죠. 본인 명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억울하다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당이 분란이 있기 때문에 재심 신청을 해놓은 뒤에 본인이 이미 고소를 해놓은 상황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이것이 마무리되도록 할 수 있게 어쨌든 지금 당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빨리 내달라. 그러면은 당 입장에서도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분명히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열렸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러면은 당 입장에서는 지도부는 윤리위에서 나온 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미뤄야 하는 어떠한 동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본인이 책임감 있게 당원과 국민들에게 이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으면서 지도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더 풀어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반쪽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봐야 되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4년 11월부터 촉발됐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오늘 일단은 마무리되게 됐는데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차례 한동훈 전 대표와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될 당사자가 있습니다.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임 고문들도 좀 우려를 나타냈었고요. 수도권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무에 복귀한 뒤에 열린 첫 최고위에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론 내린 이유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장윤미 대변인 보시기에는 주변에서 좀 철회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왜 그렇습니다. 그래도 강행을 했을까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미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명이라는 건 상당히 강한 수위고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고강도 징계의 임문 부인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예.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다만 이 장동혁 대표가 과거부터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품고 가는 것이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오히려 당원들의 어떤 성향이나 그리고 지도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 한동훈 전 대표와 이 같이 감으로써 지방선거를 치를 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가 그렇진 않다는 판단을 이미 내린 걸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정치에 입문하실 때 나는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법조 사투리, 서초동 사투리를 여전히 쓰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 이거 법리로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인의 세를 구축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직격하고 또 어떻게 뭔가 이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도 낮출 건 낮추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이 문제를 본인 중심으로 끌어왔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틀렸다. 당무위원장은 잘못됐고 조작했으니까 우리가 고소하겠다. 이거는 정치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빌미를 좀 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열린 최고위에서는 아주 속전속결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안건이 오늘 많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한 2가지 정도 안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분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는데 최진봉 교수님, 그래도 전직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인데요. 안에서 그렇게까지 긴 논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2명의 의견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쨌든 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고, 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는 뭐 진행을 했지만 그 자체로 크게 논의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리고 예. 최고위원회가 지금은 장동혁 대표에게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숫자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은 조용히 있었던 거고 대표로 한 명씩 찬성 반대 이렇게 아마 의견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의견도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결정된 사항을 진행해 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의견은 그냥 형식적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짧게 한 것도 어찌 보면 이미 계획돼 있었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가려고 했던 생각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회의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결정이 나고 나서요. 당에서 공식 그 입장 보도 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직책은 없이 그냥 73년생 한동훈 이렇게만 표기를 했던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그 보통 직책은 좀 적을 만한데 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한동훈 73년생 제명. 근데 지금 이게 한동훈 전 대표라는 지금 분명히 이제 물론 이게 공식적인 현재 직함은 아니지만 예. 뭐 당원이면 당원, 뭐 책임당원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전 과정을 보면 뭐 절차에 따라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 좋습니다. 이게 뭐 이 당원 게시판이라는 문제가 지금 민주당처럼 예를 들어서 무슨 돈을 받았다든지 무슨 비리에 연루됐다든지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당의 익명으로 올린 그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명이라는 조치는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이 당대표, 전직 당대표를 제명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79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 국회에서 제명당했잖아요. 예. 그건 국회에서 당한 것이고 당에서 네. 제명당 처음이에요. 예. 과연 그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만 당원 게시판에 좀 당 지도부 욕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욕한다 그러면 다 제명하나요? 민주당도 그런 거 제명하나요?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연일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대를 하지만 제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절차가 맞다고 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야말로 형식 논리 아닌가요? 자, 그리고 그럼 정당에서 법적으로 따지지 말아야 되나요? 네. 아니 민주당은 법적인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당연히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하는데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좋은 거 덮자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결국 그런 것이고 더군다나 당직 당대표를 만약에 윤리위에서 할 경우에 당에서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뭔가 논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뭔가 이 시시비비는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손들고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미칠 수 있는 파장 이것 자체를 아마 이제 오늘 오세훈 시장도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당 지도부를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게 선거를 하겠다는 정당의 행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딴 걸 다 인정하더라도 세상에 이렇게 글을 남긴 거 말을 했다고 해서 정당에서 말을 했다고 해서 제명시킨다? 저는 이게 민주정당이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까 강전의 대변인도 말씀 주셨다시피 뭐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일부 말 때문, 뭐 글 때문이라기보다는 친한계로 통칭되는 인사들의 어떤 일련의 행동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더 안타까운 건요.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는 것 때문입니다. 저희가 과거 모습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동료 시민과 함께 선민 후사의 정신으로 나아갑시다. 훈풍을 타고 총선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동훈! 우리 충남도당은 홍문표를 정진석을 성일종을 보유한 당입니다. 그리고 저의 소울메이트 장동혁을 보유한 당입니다. 당대표한테 뭐 사퇴하라 하는 정도의 글도 작성하지 못하면 그게 저는 건강한 당일까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묶어두기 위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울메이트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옹호하는 발언까지 했었던 장동혁 대표인데 강전의 대변인님 네. 두 사람이 일단 뭐 이미 강은 다 건너버린 것 같고요. 이렇게 영원한 정적으로 남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내 편도 없다라고 정치계에선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쨌든 저 소울메이트라는 단어를 다시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씁쓸하다는 생각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이 되었을 때 팀 한동훈으로 함께 출마를 해서 장도연 대표가 당시에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됐었죠. 그때 예. 함께 있었던 모습들을 많이들 보고 계셨을 텐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완전히 노선이 갈라진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을 본인이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장동혁 대표도 당시에 계엄 해제 의결에 있어서 표를 행사를 했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최근에 본인이 강성 지지층들을 뒤에 업고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것은 맞습니다만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재심 신청을 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상황을 봤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의 지도부에서는 윤리위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부당하다는 판단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는 것이 장도연 대표인지 혹은 한동훈 전 대표인지 조금 더 서로 생각을 깊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명 결정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두 쪽 난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